네, 앞서 예고해드렸다시피 오늘은 또 지난 주말 동안 기사가 쏟아졌었던 현대차 그룹과 애플의 애플카 논의 중단설에 대한 이슈를 좀 점검해볼까 합니다. 그럼 함께 할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책임져줄 분들입니다. 김민수 대표, 염승환 부장, 박정식 대표 나와 계시고요. 화상 전화 연결 월요일에는 천안에 계신 김정석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이제 이슈에 대한 힌트를 드렸는데요. 정확한 이슈 제목 확인을 하고 네 분의 의견도 또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애플카 협력 중단설이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그 대응 방안에 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의견을 보겠습니다. 먼저 염승환 부장입니다. 애플의 밀당 예상된 수순이었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네, 김민수 대표는 협상 과정으로 이해하자라는 의견입니다. 네, 이어서 박정식 대표는 미래차는 걱정하지 말자라는 의견이고요. 김정석 과장은 수소차 부품주로 바꿔보자라고 오늘 이슈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아가 조지아주 공장에 애플카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하고 블룸버그는 애플이 협상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하고 주말 내내 이 이슈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맘 편히실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연 부장님. 네, 일단 뭐 주말에 현대기아차 그룹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이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너무 언론에서 좀 이렇게 좀 추측성 기사가 좀 너무 난무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양사는 네. 아무런 얘기도 안 했는데 정해진 게 없는데. 네, 마치 뭐 된 것처럼 사실 미국 언론까지 나서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도들을 하다 보니까 투자들은 뭐 당연히 된다라고 좀 가정을 하고 투자를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사실은 확정될 때까지는 우리가 어느 것도 뭐 100%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어찌됐건 지금 뭐 블룸버그 그 기사도 이게 진짜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단됐다고 나왔는데, 어제 또 저녁에 나온 그 CNBC 보도는 지금 협상이 또 진행 중이라고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지금 맞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 현대차의 조회 공시 답변이 있거든요, 오늘. 네. 그래서 뭐 오늘도 뭐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조회 공시 한번 지켜보시고, 내일 또 기아차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어요. 거기서 또 기아차가 또 지금 조지아 공장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내일까지는 현대 기아차의 좀 입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연히 주가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카 안 해도 안 한다고 뭐 현대기아차가 뭐 주가가 앞으로 뭐 계속해서 내리막길 걸어가지고 이제는 뭐 끝났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네. 애플 말고도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지금 현대기아차가 스스로도 지금 할 수 있는 룸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라든가 또 자율주행차로 넘어가고 또 UAM,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까지 다 순차적으로 계획도 있고, 또 수소차도 뭐 여전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기아차 여전히 좀 매력적이고, 그 안에서 역시 시장이 커질 때 뭐 이번에 어쨌든 아이오닉 5가 다음 달에, 그러니까 이번 그 달에 좀 공개가 좀 될 것 같긴 맞아요. 한데, 네. 출시는 다음 달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간 이 GMP 플랫폼에 들어가는 전기차 전용 부품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계속해서 뭐 애플과 관계없이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 그룹 내에서도, 그러니까 뭐 이 밑에 있는 밸류체인도 마찬가지인데,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아무거나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기차 전용 부품 시대가 좀 열렸기 때문에 그쪽에 특화된 기업 위주로 압축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좀 비중을 확대하시는 뭐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자동차는 전 주도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 흐름이 뭐 이 뉴스로 인해서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중을 좀 유지하시는 전략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좀 불가피하겠죠, 연 부장님? 네, 일단 이게 네. 주가가 이렇게 크게 안 움직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기아차만 해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지금 뭐 현대 기아차. 근데 비싸진 않아요. 기아차가 이렇게 올랐어도 PER 10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변동성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런 좀 불안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들이 일단은 오늘은 좀 약간 매도를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오전장에는 좀 아래쪽으로 변동성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 점은 좀 단기적으로 유의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현대차 그룹과 애플과의 협력 뭐 아무것도 확정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성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예상은 했었는데, 이게 현실화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당사자들
기자들은 직접 입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언론들의 추측성 기사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애플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너무 큰 게 지금 독이 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너무 크게 관심 안 가져도 될 것 같은데 또 관심을 크게 갖다 보니까 어떤 주가나 그리고 또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기댈 수 있는 업종이 자동차밖에 없어서 또 이런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서 그런가요? 기대감도 크고요. 뭔가 애플과 협업해서 뭔가를 보여줄 네.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이 크니까 오히려 뉴스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 뭐 블룸버그는 아니다. 또 부정적으로, CNBC는 또 긍정적으로 알 수가 없죠. 네, 근데 맞아요. 뉘앙스를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일본 쪽의 언론들이 조금 더 이를 흔들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살짝 듭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우리가 강국인데 왜 현대기아차에 뒤지는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서 약간 뭔가 좀 재뿌리는 뉴스를 뿌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 있는데 모르죠. 네, 이 뉴스와 관련된 쪽은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차도 잘 준비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잘하고 있는데 뉴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갖고 계신 분들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장 문제는 이번에 협력한다고 그래서 뭐 기아차를 10만 원대 사신 분, 즉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약간 문제겠죠.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어떤 너무 그것 때문에 또 주가가 밀린다고 해서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약 한 9만 5천 원대 미치면은 다시 추가 저점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느 정도 수익권 나가 계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흔들린다고 해서 수익 뭐 그렇게 크게 어떤 훼손되는 관점도 아닐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진행 상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아차 뭐 조지아 공장과 관련돼서 같이 대표적으로 많이 움직였었던 중소형 부품사 같은 경우는 일단 보니까 어떤 실체가 없는 종목들도 많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어떤 이번 기회에 좀 조심하시면서 오히려 비중을 정리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관심은 지금 현대기아차에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소차 쪽입니다. 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차 관련된 쪽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종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오늘 있나요? 수소연료 전지차 관련주 자동차 업종 내에서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플카 이슈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일단 뭐 두 분 모두 말씀을 해 주셨고 이 현대차 그룹주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쭉 일단은 갖고 가자라고 김민수 대표님 의견을 주셨고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의 변동성을 생각해서 좀 매수를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으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조언은 좀 어떻게 드릴 거예요, 김민수 대표님? 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네,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을 좀 매수하려고 관심을 갖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네. 이에 대한 조언은 어떻게 주실 거예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격대도 기아차는 그냥 딱 잘라서 네. 9만 5천 원대 미치면은 사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네. 오늘 일단은 앞서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밀리면은 어느 정도 장 초반에 타익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 우려감을 반영할 정도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양봉 쪽의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일단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 후광 쪽으로 네, 단기간으로 좀 많이 빠져서 시작을 하겠지만 좀 낙폭을 줄여나가는 흐름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정식 대표, 일단 오늘 뭐 현대차가 1월 8일에 이어서 재공시를 해야 하는 날인데 좀 어떤 흐름과 분위기 예상하세요, 대표님은? 네, 일단은 네. 뭐 8일 날 재공시를 할 예정이고 네. 근데 이게 이슈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인베스터 데이 또 이야기해 주셨듯이 9일 날 또 기아차의 인베스터 데이가 또 있고 그다음에 19일 날 또 기아차가 또 이 관련해서 재공시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차, 내일은 기아차의 인베스터 데이 그리고 19일 날은 기아차의 재공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관련한 이슈를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경우 외인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최근 이 며칠 한 4일 정도 텀을 보았을 때 유입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로 크게 타격은 없을 것 같고
혹여 눌린다면 오히려 저도 이제 매수 기회로 삼고 싶고요. 일단 블룸버그가 지난 5일날 인용해서 이게 소식통을 이용해서 애플이 전기차 개발을 위한 현대차와 논의를 최근에 중단했다라고 했는데 애플은 일단은 신비주의를 조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아차, 현대차 그룹과의 어떤 이런 협업설이 빠르게 번지면서 상당히 발끈한 모습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다시 또 덮고 신비주의 전략을 또 가는 것이 그런 것이 지금 비춰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또 이 관련한 설이 올해 한 중순 정도에 다시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이런 조금 여러 가지 이슈가 나타나고 있지만 크게 문제 없이 상승력이 나타날 것 같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혹여라도 좀 조정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로 삼아야 될 자리가 88,000원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이번에 조정을 받는다면 214,000원 이하로는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포지션을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현대차, 기아차 최근에 외인의 순매수력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예전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고평가 논란이 많이 일어났는데 주가가 빠질 때 계속적으로 외인 순매수력이 들어왔거든요. 이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기아차 같은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게 존재하기 때문에 내려올 때 매수하자. 그리고 미래차는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이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이 미래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과 애플과의 협력 얘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고 박정식 대표도 미래차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문제는 현대차 그룹주들을 최근에 높은 가격에 사신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애플카 이슈 외에 그렇다면 지금 자동차 업종에서 볼만한 모멘텀이나 이슈는 또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김민수 대표님이 수소 연료 전지차 관련주들 관심 좀 가지자라고 오늘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잠시 후에 종목에 대한 얘기는 또 들어볼 예정이고요. 오늘 이제 김정석 과장이 수소차 부품주로 또 바꿔보자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김정석 과장님 애플카 이슈 외에 자동차 업종 내에서 이제 볼만한 이슈로 수소차 부품주를 꼽으시는 건가요? 네. 우선 좀 갑작스러운 중단설로 인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주말 내내 좀 걱정이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월요일부터 포털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좀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앞서 많은 부분들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바로 좀 본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는 과연 애플의 유혹을 물리칠 만큼 현대차도 분명히 좀 믿는 구석이 좀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바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현대차의 수소차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수소차 관련 기술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너무 서둘러서 애플과의 협력을 진행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도 지난 금요일에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관련 법인 수소법을 이제야 막 시행했기 때문에 현대차를 중심으로 수소차 생산하고 충전소를 확장하고 그리고 연료전지 기술을 좀 확대를 하는 그런 이제 수소 생태계 도약 단계에 있는 사항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기재부 쪽에서도 공공기관의 전기 수소차 의무 구매 비율을 100%로 상향시켰고 나아가 기업의 법인 촬영도 모두 전환하는 그런 캠페인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수요 확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보면 수소차 개발에 어떻게 보면 관망의 자세를 보이고 있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본격적으로 이제 현대차한테 이제 도전장을 좀 내밀게 되었는데요. 벤츠의 모회사인 다임러와 볼보 그리고 토요타, 르노와 같은 업체들도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수소전기버스, 트럭 등의 개발에 좀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대형차까지 상용화한 현대차에 비하면 좀 미비한 수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국내의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전기, 수소차로의 전환이 생존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제기관을 통해 자동차 부품 기업의 전환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기업들이 좀 성과를 보이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전환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변화의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로 좀 시선을 좀 바꿔보셔도 좀 좋은 시기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도 오늘 뭐 같은 맥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수소연료 전지차주 내에서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 그럼 뭐가 있을까요? 오늘 종목을 유일하게 혼자 갖고 오셨어요. 저 혼자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 수소 쪽도 이제 전기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차도 부각을 받을 거라고 보고 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가가 어디만이 제일 높으냐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단가가 높은 부분이 수소 저장 탱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쓰이는 게 탄소 섬유죠. 그래서 자료를 쭉 리서치하다 보니까 효성 첨단 소재가 여기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다 싶었는데 벌써 이만큼 올라가다 보니까 맞아요. 놓쳤고요. 네. 그런 쪽에서 또 일진 복합 소재가 있죠. 일진 다이아와 연결되는 쪽인데 아직 매출 비중이 들어가는 비중이 크지 않다 보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 적합하게 이 종목이다라고 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수소 연료 전지차에서 거의 한 4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즉 단가가 그 정도까지 나가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런 식으로 전기차에서도 보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게 스택입니다. 전기차 그 수소 전지차용 스택이라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쭉 전지를 병렬로 연결한 부분들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게 MEA라고 하는데요. 막 전극 접합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담당하는 게 상하프론테크입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네. 좀 올랐는데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크게 단가가 높은 부분 쪽에 이어진다라고 되면 이 회사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랐어도 슬슬 모아가고 있는데 단가가 높아서 조금 걱정입니다만 일단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더 모아갈 생각입니다. 최근에 조정도 뭐 많이 세게 안 받더라고요. 상하프론테크 흐름이 네. 또 상당히 견고하고 일진다이아도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많이 물어보고 계시는데 두산퓨얼셀도 언급을 하시네요. 좀 같이 봐주시죠. 네, 마찬가지로 어떤 중요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만큼 많은 단가를 차지하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두산퓨얼셀도 물론 좋겠지만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서 그에 따라서 확산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익성이 높아지는 부품 회사가 제일 좋겠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수소연료 전지차 쪽에서는 딱 상하프론테크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께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좀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현대차 그룹주들을 들고 계신 분들 아니면 현대차 그룹주들이 좀 없는데 나는 매수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 원칙과 대응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는 한 주가 되어야 할지 한마디씩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게요. 먼저 염승환 부장님부터. 네. 네, 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네. 근데 다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좀 조정은 좀 불가피할 거 좀 쉬어가야 또 네. 전 다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애플의 전략 다들 아시죠? 그 비밀주의고 계속해서 여러 업체들과 컨택을 할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대안은 현대차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정말 자동차를 한다면 그 대안은 현대차이기 때문에 결국 현대차 쪽으로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박정식 대표요. 자동차는 이제 시작입니다. 네. 겁먹지 마시고 현대차는 30만 원 넘길 때까지 지속적으로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고요. 기아차는 15만 원 넘길 때까지 계속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석 과장님. 네, 현대차와 앞서 설명드렸던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이제 미래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좀 변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발빠르게 대응하는 부품주를 좀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 네, 또 마지막입니다. 네. 네, 그냥 앞에 세 분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다 동일합니다. 그냥 네. 더 변동성은 이용하자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주말 동안 마음 졸이신 분들이 상당히 또 많을 것 같은데 과도한 기대감이 때로는 우려 판단을 또 흐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알기 전까지는 정말 또 철저한 분석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상황에 잘 맞춰서 대응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